안녕하세요. 저는 북악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양철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이후겸입니다. 안녕하세요. 18살 김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반려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 유종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류신위라고 합니다. 일단 동영상처럼 그려지는 이미지는 땀을 흘리면서 탑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단어의 뜻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거가 생각이 납니다. 노동하면 저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노동하면은 그냥 단순 육체 노동 정도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를 실행하기 있어서는 노동, 즉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석 같은 대가 없이 일하는 것도 노동이고, 뇌세포를 희생한 대가로 뭔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흔히 가게에서 만날 수 있는 직원 또는 그냥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그런 회사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단순 육체 노동 작업을 말했는데 거기에 적합하는 공사장이나 공장 아니면은 단기 알바 정도가 떠올라요. 저, 그리고 앞에 있는 PD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저도 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확하게 뜻을 구분하진 못하겠지만, 노동자가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근로자는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작게 보면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육체 노동만 들어간다면 근로자는 육체 노동과 감정 노동이 같이 들어가는 말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막노동 이런 단어를 좀 안 좋게 보거나 비하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이거를 좀 좋게 순화시키기 위해서 근로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보통 비슷하게 아마 같은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은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들 그 자체인 것 같고, 근로자는 그 노동력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맨 처음 감정노동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콜센터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감정노동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처럼 일을 하는데 감정 소모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정 노동자 하면은 상담사가 떠올라요. 상담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밑빠진 장독대가 생각납니다. 제가 CS 업무를 1년 정도 해봤는데 일을 하고 나서 집에서 쉬거나 힐링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 하면은 콜센터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감정 노동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직업들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직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상담이라든지 좀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소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플랫폼 노동자를 잘은 모르지만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인터넷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플랫폼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트나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와 같은 이제 쿠팡이츠나 배미 커넥터 같은 어플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이라든지 택배 종사자분들처럼 플랫폼을 통해서 대행 서비스를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툰 아니면 번역 같은 거 인터넷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숙제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기 싫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밥벌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니까 이제 밥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이란 일이다. 노동은 정말 육체 작업이니까 그냥 일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동이란 라면 먹을 때 꺼내 먹는 김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운동이다. 운동을 할 때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몸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노동도 할 때는 힘들지만 또 끝나고 돌아오는 그런 월급들이 또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동이란 땀이다. 힘을 써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땀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주변 어른들 분께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어른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 뭔가 딱히 물어보기도 좀 그래서 익명 SNS에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보통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주위 친구들이나 SNS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노동인권 관련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노동 3권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말을 해주셔서 기억이 납니다. 네, 받아본 적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서는 또 어떻게 쓰는지 그런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기관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기억이 좀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내가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업에서 미성년자 보호법 관련해서 배웠을 때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같은 동양권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한국 같은 경우 중학생 때부터 알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중국도 사실 비슷해요. 만 16세부터 알바를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점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정부가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정부가 꾸준히 그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수정하고 있는데 나중에도 많은 내용을 추가할 것 같아요. 노동 관련 교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년 이내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점을 강조한다면 저희도 노동인권에 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어른들의 역할들도 중요한 것 같지만 무엇보다 청소년 자신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인식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를 쓰시는 것도 저에게 돈을 주시는 것도 사장님이기 때문에 고용하시는 사장님들이 인권을 지켜주셔야지 잘 지켜질 것 같아요. 그러고서 좀 고용해 주시는데 청소년이니까 최저임금보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주분들께서 양심적인 고용주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청소년 분들도 성실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선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개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은 반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그런 제도들을 이용 못하고 또 속으로 많이 앓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청소년들을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가져서 지켜봐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배우면 나중에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표지판이다. 아무래도 청소년은 사회에 처음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청소년을 지켜주고 길을 잃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이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표지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갑질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어리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쓰시거나 자르는 것도 좀 마음대로 하시고 임금도 이제 최저임금보다 좀 적게 주시는 경우도 좀 봤어가지고 갑질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노동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래에 대한 도약을 하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다. 사실 청소년 노동인권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청소년 나이대인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천부적인 권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은 청소년들의 보호막이다. 이거에 대해서 배우면 나중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빵집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빵집에서 일하면 더 많은 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빵집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 해봤어요. 저 버거도 만들고 그 순세고기 패티 2장 그거랑 포장이랑 캐셔 계산하는 거 그것도 했었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자주 가던 빵집에서 우연히 아르바이트 종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빵집이 아니라 중국집이었어가지고 거기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평일에는 여러 단기 알바들이랑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라이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요. 20살 때 한 1년 정도 드럭스토어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전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많죠. 손님들이 저한테 반말하실 때 그리고 하대하실 때 자기네 잘못인데 알바생들한테 뭐라 할 때 그때 진짜 열받았어요. 사실 서빙 알바인 줄 알고서 갔는데 주방 보조여서 좀 당황을 했어요. 주방 보조도 그냥 보조가 아니라 탕수육을 튀기는 거였고 사실 그거를 잘 못해서 설거지만 계속 하게 됐는데 그걸 아무래도 서서 하고 계속 물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힘들고 아무래도 부당했던 것 같아요. 네, 덥고 추운 날씨가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빠른 배송을 원하시기 때문에 안전 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 주차나 교통법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년 동안 일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있었던 매장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좀 적응을 하는데 힘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좀 오래 일하시면서 다들 친해지셨어가지고 좀 제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를 좀 뒤에서 같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런 걸 좀 많이 일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속상했는데 그 인간들이랑 더 말 섞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도 말을 못 드리고 알바 간지 일주일 만에 잘렸어요. 사실 그때 제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습니다. 저도 20살이었고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빨리 적응을 하고 일을 잘해가지고 좀 그냥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내 가족에게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내 가족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분들 정말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그래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절대 참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꼭 부당한 일 있으면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알바비 꼭 최저임금으로 받으시고 사실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날씨와 싸우시면서 좀 힘드실 텐데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때 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력을 대가로 돈을 받고 계신 거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때 참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꼭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 청소년이든 한국인 청소년이든 저는 그냥 모든 청소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교육을 받고 나중에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은 청소년 글로벌 센터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가 전명훈입니다. 노동인권 전문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하고요. 노동인권 전문가는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노동인권 교육 관련 정책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선보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노동인권 교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실현, 우리 사회의 재생산 등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우리 삶을 이어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처럼 노동자인 사람들도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지만 청소년들처럼 아직 노동자가 아닌 친구들도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은 우리 삶을 이어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일상의 빈 공간을 메꿔주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은 우리 모두의 삶을 이어가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이란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자 봉지나 과일 상자 같은 걸 보면 만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먹는 음식 등 모든 것들에는 노동의 흔적들이 다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의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과 노동자를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다, 힘들다라고 바라보는 부정적인 가치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노동과 노동자를 중립적으로, 더 나아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인식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사회 수업을 할 때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노동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단어로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적은 내용을 보니 두 가지로 나눠졌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땀, 아니면 막노동, 그리고 어려운 일, 이런 식으로 좀 노동을 힘들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돈, 월급, 알바, 이렇게 생계와 연관된 단어를 적어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같이 조합을 해보면 아이들이 노동이란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노동인권 수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수업 평가지에 소감을 적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소감에 아이들이 대부분 노동에 대해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수업을 통해 어떠하게 생각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적어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걸 통해서 보면 아직 중학교 아이들은 노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노동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잘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본 친구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노동자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노동자는 다양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모두 노동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도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연령 차별적인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상황을 해소하는데 우선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것을 악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임금 체불, 부당 처우 등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상태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리적인 노동 환경은 청소년과 성인이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청소년과 성인 간의 노동 환경 중에 정서적인 노동 환경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인 노동자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서적인 노동 환경에 있어서 성인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다 보니까 성인보다는 아무래도 노동 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줄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일하는 청소년으로서 또한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더 나아가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사회에 연결된 다양한 노동을 인식하고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노동인권 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권리 구제 방법을 알게 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등 어렸을 때부터의 노동인권 교육을 통하여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고 일하는 시민이 갖춰야 할 시민적 역량을 키우는 등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노동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타인의 노동이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 주변의 노동자들을 찾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한 이후에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지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노동자의 흔적을 찾고 또 그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눈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노동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곧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노동인권 교육을 종종 해왔습니다. 사회 교과서에는 인권을 배우는 단원이 있는데요. 그 단원에 노동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보통 교과서에 나온 부분만 수업을 하면 1시간 정도 수업 분량이 나오는데요. 저는 1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아이들에게 읽기 자료를 더 주고 그리고 노동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늘려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수업 시간 중간에 이렇게 노동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깊이 있게 수업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 노동 인권을 가르쳤는데요.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7시간의 수업을 쭉 연결성 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아이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노동인권 교육은 법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노동을 존중하는 시민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내용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방법적으로 보자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강의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노동인권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삶을 위한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역량 교육으로서의 방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노동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노동과 노동인권은 나와 관계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내 주위에 수많은 노동이 있음을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계획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독일의 법학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나의 노동인권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 모두 자신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면 부딪힐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모두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곳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무엇보다도 청소년 여러분들의 노동은 소중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꼭 일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아름다운 첫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노동자로서 많은 청소년들이 생애 첫 노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첫 노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억이 영원히 남듯 첫 노동의 기억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의 생애 첫 노동을 아름다운 첫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노동인권이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청소년들까지 모두 다 행복하다면 우리 사회 노동인권이 한껏 신장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노동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이 무슨 노동이야, 공부나 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곤 하셨는데요. 지금은 청소년의 노동을 노동 그 자체로 인정하고 청소년이 어떤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청소년 글로벌 힐센터에서 힐센터에서